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쉽게 설 수 없는 이 연단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1월 9일 서울 늘푸른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으로도 전달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말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민족이 80년째 간절히 바라는 통일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후 찬양 인도하시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그 탈북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이라니까 당연히 고향이 북한이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작가 및 기자 활동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68년생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북한은 우리처럼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공기 좋은 강원도 춘천 가서 살고 싶으면 살지요. 그리고 또 딸네 집인 근처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자기 여러 가지 사유로 서울에서 나갈 수도 있고 서울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딱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북한에 이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때 이사가 있냐면은 북한도 이제 사람 사는 사회니까 자연재해도 나겠죠. 거기도 불도 나고 홍수 피해도 나고 그러겠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집에 주택에 화재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북한의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어요. 거기 말은 초상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초상화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몸으로 덮어가지고 이불로 덮어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갖고 나와요. 그리고 갖고 나오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불타고 죽을 수 있고 나와서 치료받다가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웅이 돼요. 나라의 영웅이 돼요. 죽어서도. 그러면 그 가족은 평양으로 이사가요. 그럴 때 이사가요. 그리고 평양에서도 사람이 계속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세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서 살다가도 사람이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외국도 볼 수 없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외부 세상은 어떻게 사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고 사람이니까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지도자를 수령을. 그러면 이거는 평양에서 추방돼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사가 딱 그렇게 두 종류예요. 김정은이죠. 수령에게 당에 충성해서 열성분자가 돼서 평양으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은 지방행도 갔겠지. 도청으로 올라온다든가 시골에서 도청으로 올라온다든가 또 도에서 평양으로 올라온다든가 반대로 평양과 도시에서 살다가 말반동이 돼가지고 말 잘못하면 말반동이다 그래요. 말반동이 돼서 지방 도시로 갈 수 있고 또 산골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움직이는 게 이사예요. 북한은. 그 외에는 이사가 없어요. 우리처럼 집값 올라서 이사 갈 수도 있고 내려서 이사 갈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이유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은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다 그런 통행증을 이제 발급하고 다녀요. 여행 증명서를. 근데 그걸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키냐면은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 것들의 그런 반공화국 책동을 막기 위해서 간첩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통행증을 실시한다. 그러면 결국 북한에서 들어올 때는 정말 말 되잖아요. 그죠? 간첩이나 이런 불순분자들은 서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모든 주민은 다 서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동할 때 이유를 밝히고 다녀요.
여행이나 무슨 뭐 이렇게 유동할 때, 움직일 때 그 소속이 없는 거는 간첩이니까 그런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통행증 검열 제도를 실시한다 그래요. 그럼 열차에도 다 그 경찰이 있어가지고 안장 끼고 신분증 봐요. 아마 중국도 비슷하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으로 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그걸 주민들의 유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신분증, 통행증 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는 얼핏 정말 그러네, 간첩들은 잡아야지, 나쁜 놈들이니까. 근데 그걸 저도 북한에서는 다 몰랐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게 간첩들을 잡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죠? 주민들의 유동을 막기 위한 사전 대책이죠.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저기 지방에 있는 몇십만 명이 유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행증 없이 걸어서 유동하든 무슨 기차 타고 유동하든 버스 타고 유동하든. 그러면 걸어가는 사람은 통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초소가 있습니다. 검열 초소가. 도시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고, 열차에 있고, 버스에 다 있고, 버스도 가다가 초소에 검열을 받고 가는데 그런 제도예요. 평양에도, 전 68년생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한 10살 조금 넘었을, 10살 많이 넘었을 때요. 86년도에 서울에서는 88 올림픽이 했죠. 그리고 평양에서는 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주의 나라권의 학생들이나 청년 단체가 모여서 이제 뭐 문화 행사에 일정에 그냥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영화도 보고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이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인데 그걸 평양이 개최했어요. 89년도에. 왜 했냐면은 88년도에 한국이 올림픽 개최했잖아요. 그 자존심 상해서 자기네도 뭐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저 남순 것들이 올림픽에 우리도 뭐 좀 한다 한 게 그거예요. 그 세계 청년 학생 이제 사회주의 축전인데 그때가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2만여 명. 뭐 우리한테 비하면 2만여 명, 무슨 우리나라에 1년에 1,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돼. 2만 명이 그게 숫자 보이긴 해요. 1,000만 명에 2만 명이면 어쨌든 그나마도 북한이 최고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홍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북한에도, 그러니까 조선이다 그러죠. 거기서는 조선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서방이나 미국에서 지금 종교 탄압 국가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종교 탄압지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일사불란하게 한 3개, 2개 교회하고 1개 성당이 생겼어요. 평양에. 평양이라면 여러분 그냥 대충 상상하시기로 우리 서울만 하진 않고 서울이 한 5분의 1만이에요. 도시가. 그리고 지역의 농촌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천에 저기 옹진군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갔는데 그런 농촌 지역 있잖아요. 그러듯이 평양에도 군이 한 5, 6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보다 한 3배나 커요. 순수 도시, 시가지 면적, 도시 면적만 봤을 때는 서울의 5분의 1이고 전체 농지 면적까지 합치면은 서울의 한 3배나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서울의 5분의 1만한 도시에 교회 3개 있다? 여러분, 여기 강동이죠, 송파죠, 그 다음에 서초인가요? 이 3개 구에 교회 3개 있다면 그거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교회를 평양에 있는 교회가 무슨 여의도 순복음만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아마 요 교회, 누르푸른 교회 이 사이즈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바깥에서는 봤으니까. 이런 거 3개 있으면 무슨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그거 호기심 가서 제가 96년도에 평양을 나왔거든요. 해외 건설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 한 8년 전에 이제 생겼으니까, 89년도에 생겼으니까 한 7년 전에 생겼으니까 그걸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유심히 봤는데
그게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는 건 못 봤어요. 그 안에 그 바깥에서 봤을 때. 근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딱 관광버스와 대고 사람들이 쭉 내려가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무슨 멀리서 유심히 보는 거죠. 뭐 노래소리도 나고 무슨 말소리도 나요.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프랭카드 쫙 펼쳐들고 사진 찍고 가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교회라고는 썼어요. 무슨 칠걸교회, 그다음 이렇게 썼어요. 봉수교회, 그리고 장충성당 이렇게 썼는데 팻말도 있는데 교회라는 게 뭐야? 하고 이제 바깥에서 봤으니까 그냥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들이에요. 평양 방문하는 이제 그때 당시만도 뭐 이게 뭐 방문 이렇게 서로 잘 하던 시기예요. 남북한이 서로 예술단 방문도 하고 뭐 이산가족 방문단도 하고 그때 남신 사람은 뭐 딱 알리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똑같은 전 사람이잖아요. 외국인들은 뭐 눈에 띄는데 뭐 노랑머리 얼굴 까맣고 이건 띄우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 거는 남순 사람밖에 없어요. 남순 사람, 북한 사람 가려보는 거는 북한에 해외에 나가서도 그러는 건 유일하게 김일성 배지예요. 요거 달면은 북한 주민이고 이건 북한 주민들이 그냥 거친 뭐 의무나 같아 의무. 요거 없는 거는 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지가 없으니까. 거기서 혼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걸 보고 남순 사람들이 이게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장소인가 보다. 그죠? 평양을 방문하니까 멋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나쁘다 그러겠어요? 멋있고 훌륭하고 뭐 아름답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소감을 발표하는 장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다 받으면서 17살까지 이제 뭐 인민학교, 뭐 고등중학교 이거 다 우리말은 고등교육까지 다 받으면서 제가 교회, 성경, 찬송가, 목사님, 설교, 이거 찬양, 헌금, 뭐 이런 교회에서 쓰는 말 이런 걸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제가 17살 때까지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평범한 북한 시민, 평양 시민이잖아요. 제가 평양 시민이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고등교육까지 받으면서 그런 걸 하나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뭔지, 뭐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엔 이제 96년도에 저기 쿠웨이트에 건설노동을 나갔어요. 건설노동을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돈을 벌려고 나갔죠. 96년도에 나갔으니까 2년 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북한의 초대 수령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배급을 안 줘요. 95년부터 김일성이 죽은 거하고 배급 안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들은 느껴지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김일성이 죽어서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초호화 궁전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본 처럼 뭐 시신 김일성, 김정은 시신 두 개 있고서는 그거 뭐 진공관에다 놓고 그냥 뭐 군인들이 버쳐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이기만 그렇지.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공을 빼가지고 다시 다 세척하고 다시 또 특수 진공 넣고 그거는 북한 기술로 못해요. 세계 그거 하는 기술은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 러시아에서 기술 장비 인력까지 거기에 상주하면 인력 한 20명인가요? 그렇게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해요. 그 시신을 김일성 지금 김정일 그 2명의 시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에 평양에 궁전에 거기에 1년에 10억 달러씩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가 쉽게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전에 또 가볼까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 뭐였죠?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김일성 동상 박물관 기념관 세운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김일성이 죽으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김정일이 박물관 다 있어요. 영생탑이라고 뭐냐면은 그 살았을 때는 만수무강탑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 50m 그런 돌탑에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오래 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오래 살라는 뜻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탑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이런 돌에다가 이런 대형 돌에다가 글을 새긴 거예요. 만수무강탑, 영생탑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대로. 그걸 관리하는데 여러분 각 도시군 운마다 김일성 박물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양은 뭐 엄청 크고 도시군마다 이제 규모대로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국가 예산의 40%를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박물관 나라에 전국에 다 깔아 세워놓고 그걸 관리하는 나라 예산 40% 쓴다면 그게 나라예요? 우린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북한은 80년째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죽을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젊은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가장 많은 취미가 핵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하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아주 거기에 완전 광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또 이런 한국에 좀 위용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걸 김정은이가 전혀 먼저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먼저 쓰면 자기도 목숨도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 사람만큼 호화스럽게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4년이면 임기잖아요. 끝났잖아요. 한국 대통령 뭐 감옥 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죠? 그 사람은 임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정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그걸 제가 포기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8천만이 전쟁하자 그래도 안 할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갖고 있냐? 그러면은 그 핵이나 미사일을 왜 갖고 있냐면은 이건 어찌 보면 협박용일 수 있고 보신용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만에 하나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는 못 일어난다고 봐요. 앞으로도 못 일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려면은 의식을 깨야 돼요. 먼저 의식을 깨야 되는데 이게 의식을 깨는 방법은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나 라디오나 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못하고 외부가 차단됐으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바깥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들여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이렇게 퍼져나가서 주민들의 의식이 개조돼야 되는데 만약에 개조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북한에 뭐 일반 주민들이 개조되는 것보다 고위 간부들이 또 군 고위 장성들이 개조됐다고 보자고요. 세상이 이렇네? 이거 잘못됐네? 이거 엎혀야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하면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핵을 안 써요. 만약에 그런 제가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김정은이는 무자비하게 처형할 거예요. 그죠? 자기 목숨과 관련된데 몇백만이 들고 일어났다고 봐요. 몇백만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 국제사회가 붕괴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고 붕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개입하겠다고 하려고 선포를 할 때는 김정은이가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만든 거. 핵, 미사일. 야, 나한테 이거 있어. 누구든 간섭 말라. 우리 체제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 독재자니까. 그죠? 우리 체제에 간섭하면 나는 이걸로 같이 죽겠다. 이런 용도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용도가 매우 가깝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전혀 단절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바깥을 모르고 살아요. 알아도 자 그러면 저같이 외국에 나가서 2, 3년 일하고 들어가잖아요. 알잖아요. 바깥에 나온 순간 알아요.
남선이 썩어 빠진 나라가 썩어 빠진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는 거 알아요. 뭘 보고 아냐면은 외국에 있는 기업 광고판 보고 알아요. 제가 나갈 때 20여 년 전인데 제가 그 베이징 들려서 쿠웨이트에 갔는데 건설노동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그 공항 도처마다 다 대우, 삼성 이런 큰 이제 기업 광고가 있어요. 그건 알아요. 사람들이 남선 기업 이름이라는 거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저런 외국의 그런 기업 광고까지 하는 나라가 썩어 빠진 나라일 수도 없고 가난한 나라일 수도 없고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 북한에서는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거기는 또 무지막지한 사회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창녀가 우글우글거리고 그냥 구두닦이 소년들이 그냥 서울에 그냥 쭉 깔린 게 이제 남조선이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바깥에 나와보니까 남선 기업 광고판들 보니까 이게 완전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띵한 거예요. 이거 띵 머리가 한통 뒤통수 한 통 맞은 기분이에요. 이거 뭐지? 하고 차분하게 지내보면은 야, 남선 자동차가 달리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 자동차가 달리지. 북한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도요. 북한은 자전거도 수출 못하는 나라예요. 없어요. 수출하는 자전거도 없어요. 근데 여기 해외에 나와보니까 그냥 남선차가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달리는지 몰라요. 그것만 보고도 알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외국에 나와서 5개월만 일했지만은 3개월 다 일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야 남선가니 쿠웨이트에 가서 내가 일해보니까 거기 남선 차도 많고 전자상가에 보니까 남선 TV도 많고 이런 말을 못해요. 꿀 먹은 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선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싫다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보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은 3년 동안 나가보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물론 내가 평양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제 선배들 있잖아요. 왜 러시아 나가서도 3년이라고 들어오고 또 리비아 가서 3년이라고 들어오고 나는 첫 번째 외국 나온 차에 그냥 나온 김에 이렇게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 달 동안 말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외국에 갔댔는지 안 갔댔는지도 모르겠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보고 듣고 말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일반 동물과 달리.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이게 사람인데 보고 들은 거는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런 말은 해요. 야 소련에 러시아죠? 소련에 나가 보니까 뭐 저기 소련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날만 되면 지금 이게 작업 장갑 작업 공부 다 버리고 그냥 차 타고 놀러 가던데. 그리고 상점에 가니까 고기도 많고 저것도 뭐 사탕도 많고 과자도 많고 이런 소리도 다 괜찮아요. 그런 문화적인 물질적인 이런 생활, 그리고 뭐 슈퍼주 소리, 요리 소리, 음식 소리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뭘 안 되냐면은 야, 그 나라는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연설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하더라. 이런 말은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게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수령에게 손질 못하잖아요. 오히려 욕을 해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다른 소리는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정치적인 소리만 못해요. 북한 주민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리도 또 들어가 보면은 노동당 좋다, 수령이 김일성, 김정일 좋다, 멋있다, 위대하다 이런 좋은 소리는 괜찮은데 비판 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체제 비판, 간접적으로 비교해서도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하도 그런 세상 속에 사니까 애들도 걷잖아요. 아빠 애들도 한 10살부터 이렇게 의식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의식이 들어간다 보면 아빠 엄마가 하는 행동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들도 10살 때부터 당국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1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당국의 엄격한 사상 중심 통제 속에 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저는 동물이 아닐까? 생각하는 동물, 일하는 동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라면은 잘못된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어디 지금까지 여러분 신문 방송 통틀어서 여지껏 북한에서 주민들이 수령을 반대해서 시위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수령을 비판하는 어느 인민이 어느 주민이 발생했다고 신문에 한번 나오던가요? 없어잖아요. 우리는 많잖아요. 우리는 60년대부터 저기 민주화 운동 하면서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우리와 같은 유사한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있나요?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사상 통제 교육은 아마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하는 나라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웨이트에서 하루 14시간씩 그 해외 주택 건설을 했어요. 주택 건설을 했는데 한 달 일하고 월급을 120달러 받기로 했는데 그 120달러는 한국 돈 10만 원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건 북한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인데 그 돈을 받으려고 이제 하루 12시간씩 힘들게 일했는데도 돈은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고용한 회사에서 안 준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는 꼬박꼬박 주었고 요거 북한 간부들이 그걸 먼저 받아가지고 당에다 송금해주고 노동자들에겐 안 준 거예요. 노동자들에겐 이제 평양에 들어가면 준다 하는 핑계 대고서는 안 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김일성 사후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94년에 김일성이 죽었고 그 전까지는 해외 노동자들에게도 현지에서 월급 꼬박꼬박 이렇게 줬는데 김일성 사후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월급 안 주고 대신 일 마치고 들어오면 평양에서 그만한 상품을 준다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평양에 상품이 있어야 말이죠. 외국 상품이 다 동이 났는데 왜 동이 났냐면 동북아파 사이즈가 무너지면서 간부들이 그 정보를 먼저 취득해가지고 사재기로 다 해버렸죠. 평양에는 외국 물품이 그때부터 바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씩 일해 12시간씩 14시간씩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분께 내가 이걸 마치고 가서도 상품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고 97년 3월 달에 5개월 일하고 딱 5개월 일하고 한국대사관 딱딱 놓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서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북조선과 평양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일했는데도 내 보수를 못 받는 게 이게 나는 그 보수를 받아야지만 고향에 있는 처자식 생계도 이어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그걸 가장이니까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책임도 못할 거고 평양에 있는 가족에게 미안하지만은 내가 이쪽으로 서울로 오면은 오만 처벌을 받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난 서울이라는 것도 알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유엔에 가서 그 승인을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저는 쿠웨이트에 건설 근로자로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또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불법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불법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공항에 들어왔으니 그 나라 이렇게 도장 받고 외국 근로자 이렇게 입국 도장 받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풀고 나가려니 이제 UN HCR인가
이런 국제 기구에 가서 공정하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서울로 왔지요. 그때도 이제 한국대사관에서 처음 펼쳐보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 일주일간 한국대사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루하잖아요. 참사관님이 선생님 지루하시죠? 좋은 책 하나 가져다 드릴까요? 하거든. 뭘 하나 갖다 줘요. 근데 북한에서 내가 5개월간 근로자로 일했다 그랬잖아요. 해외에서요. 여기 보위 담당 요원이 있어요. 이 요원이 나흘이 몰다게 지금의 근로자들에게 해외 노동자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하다가 현장에서 아주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 이상한 물체는 시커먼 책인데 옆에 자크가 달려있고 이런 책은 이런 물건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들은 말이에요. 호기심 가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얘기 안 해줬어요. 그게 뭘까? 어쨌든 그런 옆에 자크가 달려있고 시커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열어보지 말래요. 책이래요. 그냥 무슨 폭발물은 아니고. 그래서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일하면서 현장에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돼요.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대요. 한국에 왔으니까 알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현장 가서 이거 하나씩 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다니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현장에도 굴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위부는 자기네 사명대로 보위부는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 사전 차원에서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었고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보고 지루하지 말라고 하나 책 갖다 준 게 이 책이에요. 이거 진짜 호기심 같잖아요. 이게 뭘까? 자쿠가 달려있고 시커매요. 야, 요거 드디어 요거 보이지도 보지 말라던 요 책인데 대체 뭘까 하고서 쭉 열어보니까 웬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양 한 마리 딱 안고 있는데 가을 하늘 풍경이 아주 좋고 성경책이라고 썼어요. 라이프 성경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지? 하고서 쭉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이게 한글은 말해요. 북한 조선글이라고 그래. 조선글은 맞는데 이게 문장을 이해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김일성 전집이라는 책 갖다 앞에다 놓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냐고요. 난 한 번이라도 봤어야 뭐 이해를 하든 뭐 호기심이 가든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뒤엔 웬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많은지 신기해요. 이런 책 한 번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님이 요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성경책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7년 3월 달에 이제 서울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탈북민을 볼 때는 여러분 꼭 두 시선으로 봐줘야 됩니다. 어느 한 시선으로 봐도 안 됩니다. 두 시선, 두 입장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하나는 가져가고 작별하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물어보면 냉혈인이에요. 찬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좀 야비하죠. 좀 독하죠. 예? 맞잖아요. 나 때문에 가족이 처벌받는 건 맞잖아요. 우리 뭐 형제나 뭐 아버지나 뭐 이런 가족이 처벌 감옥까지는 안 가도 어쨌든 뭐 당에서 출당되고 지방에 추방되고 현직보다 더 하등급 그 직위에 내려앉고 또 감시 붙고 뭐 이거 알게 모르게 감시하는 거죠. 이거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 집에는 남순으로 도망간 반역자가 있는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라도 자유를 찾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거 하나도 봐도 안 되고 어느 한쪽만 봐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뭐가 생겼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감사함을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34,000명이 들어왔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사람 인간의 욕구지, 우리보다 못 사는 막 탄압받고 못 사는 그런 아프리카의 나라에 무슨 가서 사는 사람, 선교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기 국민이 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 없을 거예요. 정신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좋은데 우리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지 무슨 저기 뭐 아프리카 나라에 막 이민 가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들어온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끌어올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뭘 생각할 수 있죠? 야, 북한은 정말 어려운가 보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정도는 가족까지 작별하고 목숨까지 걸고 내려왔을 정도면 오죽했겠냐.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건 뭐죠? 북한의 내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외부는 뭐 TV나 뭐 많이 나와요. 북한 TV도 우리 공영방송에서도 매주 한 번씩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올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 속 전에도 있었고 북한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북한 당국에서 내보낸 영상물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겉모습은 북한 당국에서 잘해주고 여기 한국에서도 그것도 잘 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북한 내부는 저희들밖에 주문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무슨 그렇게 어렵고 막 비참하고 굶어 죽는 거 내보내나요? 안 내보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의 겉모습도 보지만은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속모습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한쪽만 보여주면 안 된다. 겉만 봐도 안 되고 속만 봐도 안 돼요. 겉과 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국가가 그렇잖아요. 여도 있고 야도 있는 게 동등한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만 있으면 그게 민주국가예요? 북한이나 같지. 그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게 민주국가예요. 그러듯이 북한을 볼 때는 겉도 보고 속도 봐야 된다. 그 속을 가장 진실하고 확실하게 말해줄 사람은 탈북민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조금 살든 많이 살든 살아봤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97년도에 왔고 한국교회를 처음 나가서 많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지금도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준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축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등등 성경 공부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요거 교회에 있는 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야, 요게 똑같이 북한에도 있어요. 신통해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마다 주생활청화예요. 북한 주민들은, 모든 주민들은 주생활청은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 오록이 있어요. 이만한 오록에서 한 교시문, 김일성의 교시문단 한 문장 딱 인용해가지고 어버이 시려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혁명사상이 부족했습니다. 혁명성이, 계급성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이거 우리 한 개 회사, 예를 들어서 회사 조직원이라면 목사님은 뭐냐면은 당비서예요. 당비서. 응? 우리는 그냥 일반 다 이제 노동자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토요일 날에 이걸 토요일 날 저녁 끝나고 이런 강당에 모여서 해요. 그러면 나는 바가목의 동무는 이번 수요일 날에 이 작업 시간에 옷 한눈 팔고 다 잡담하고 동무의 정신 상태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비판해야 돼요. 그러면 박동무는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라고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앞에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엄숙하고 정숙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토론 마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30명이 앉아서 80개 눈으로 저를 본 일주일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저 리밀 동무는 미친 날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저거 아주 덜 떼먹었습니다. 이렇게 비판해. 그럼 저는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당비서는 옆에 앉아서 다 기록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는데 한 30분, 40분도 하는데 토론은 2-3명 하고 나머지는 한 장씩 이제 서면으로 다 기록해요. 자기 한 주간 기본 결합 나타나고 한 주간 나타난 기본 결합 어떤 거고 내가 누구를 봤을 때 그건 잘못됐다.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 주민들은 이거 80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북한 주민들은 한 주간 우리는 인터넷 보고 세상 유튜브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 따라가려고 막 열심히 우리는 살아도 24시간 못 자라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한 주간 항상 이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를 지켜보잖아요. 다음 주간에 총화할 때 나를 비판하려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조심하고 나는 또 눈 크게 뜨고 또 살펴봐야 돼요. 다음 주간에 내가 한 명 지적해야 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80년간 이렇게 서로 누굴 감시하고 감시받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반란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토요일 날에 하고 수요일 날에 김일성 학습 1시간 하고 토요일 날에 노동당 강연 1시간 하고 이게 교회하고 똑같다니까요. 뭐 찬송가 600곡 이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김일성 찬가가 6만 곡 정도 돼요. 많아요? 뭐가 많아요? 나라 노래가 다 김일성 찬가인데 우리나라에 6만 곡밖에 안 돼요. 나라 노래가 60만 곡도 넘겠지. 뭐 세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북한 나라는 뭐 김일성이 나라니까 김정은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회 한번 처음에 들어와서 이건 교회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김일성 이런 우상화 그런 거하고 너무나 유사해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야, 우리 민족에 무슨 아버지 복이 있어서 남한에는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고 북한은 김일성 아버지 복이 있고 김일성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김정은 아버지다 그래요. 애들이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 김정은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뭐 나라 구호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버지가 계속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버지로 계속 오고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 다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열심히 일해서 북한 주민들은 막 열심히 일 안 했나요? 저희 아버지 저희 세대 엄청나게 일했어요. 여기 남한 사람들 일하는 것보다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죽 먹고 사는 거는 거기에는 김일성 동상만 우죽순처럼 있었기 때문에 못 사는 거고 여기는 김일성 동상만큼 뭐가 있냐 보니까 교회 십자가 탑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5만 여기다고 그러던데 교회가 이렇게 많고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한가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하루 세끼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예요. 쉽게 비교하면은 저기는 김일성 동상만 가득 있으니까 하루 세끼 죽을 겨우 먹고 아니 지금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만큼 뚱뚱한 사람 봤어요? 북한 TV 보면서 나 봤으면 제가 더 많이 보겠는데 북한 TV를 난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이라도 봤으면 내가 지금 막 인사할게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김정은이 생긴 지 15년 됐는데 북한 TV를 내가 이제 연구 차원에서도 계속 관찰 목적으로 많이 보는데 김정은이만큼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 그 사람 하나잖아요. 그건 잘 먹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뚱뚱한 거는 못 먹으면 어떻게 뚱뚱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거짓말이에요. 나도 인민들과 같이 죽을 먹는다. 그게 죽 먹는 몸이에요? 하루 4끼는 고기 먹는 사람이지 누가 봐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한에 와보니까
내가 살았던 나라는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인데 남한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나라는 맞고 잘 사는 건 맞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치인들 뭐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딱 하나 마음이 없는 거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왜냐하면은 남북 통일 문제가 왜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나라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이런 데는 여야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나 아무리 봐도 29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정치권 뭐 취재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건 뭐 피터지게 싸워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경제 문제, 민생 회복 문제, 뭐 서로 여야가 싸워야지 그게 뭐 민주국가지요. 근데 이게 남북 문제는 참 서로가 여야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한반도 통일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첫째 이유, 한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됩니다. 둘째는 러시아하고 중국 때문에 안 됩니다. 맞죠? 셋째는 김정은 때문에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이에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뭐 도 많을 것도 없고 한국의 정치인 절반 이상은 김정은 편 아니에요 지금? 난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그냥 무너질까봐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저기다가 뭐 좀 보내려고 하는데 뭐 좀 보내는 게 무슨 그게 뭐 나쁜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고 그거 알려주는 건데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나라고 K-팝 문화로 세계로 선도하는 나라 이거 APEC하고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이런 나라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이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다. 세계 국방력 5위권의 나라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이게 뭘 나쁜 거예요? 이런 거 좋은 거 알려주지도 못하게 해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 아니 우리 동포다면서 법이 그렇게 됐다면서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면서 지금 법도 없어져야지. 지금같이 하려면은 아니 우리 동포에게 우리 영토에 사는 우리 동포에게 남쪽의 절반은 이렇게 발전되었다. 너희 발전된 거 안 되고 우리 비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이걸 탈북민들의 목숨 걸고 하는 게 뭐 방송이든 전단이든 인터넷 방송이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아이고 말해도 되나? 그냥 그 해바라기만 해요. 한 사람만 해바라기예요. 지금 대통령 김정은만 해바라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인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괜찮겠어요. 그죠? 해바라기 할 수도 있죠. 그 인민들의 투표로 됐냐고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부터 그냥 뭐 지휘봉을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건자를 세 자리 그냥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자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 수령이다 간데 수령 그리고 당 체제 이런 걸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나라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런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지금 정부 여당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우리 동포라고 하면서 그 동포들이 짐승처럼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르는 척해요. 오직 바라보는 건 위원장님만 바라봐요. 저는 그래요. 아니 김정은이가 대통령은 맞다. 북한의 대통령은 맞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평화도 얘기하고 경제발전도 얘기할 수도 있다. 그거 해야죠 당연히. 뭐 이 땅엔 전쟁은 없어야지요. 우리 동포가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 살면 그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그 피눈물 나는 인권도 지적해 주라. 똑같이 탈북민들이 보내는 그 종이의 목소리 모른 척 해주라.
그걸 왜 아직 바닥바닥 막아주냐?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똑똑한 대통령으로 봅니다.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야, 저런 모자리도 있어. 왜냐면 자기한테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단소리만 하고 뭐 추파만 던지 그냥. 잘못된 거잖아요. 북한 지도자를 쳐다보는 눈도 있어야 돼. 뭐 같이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같은 대통령으로 파트너라고 보자고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북한의 주인이 김정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인은 인민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국민이잖아요. 대통령은 뭐 임기가 있고 뭐 감옥이나 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한국에서는 저게도 어쨌든 종신까지라도 임기는 있잖아요. 김정은이 뭐 1000년 만년 사는 사람이냐고. 그것도 한 20-30년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 뭐 김주희 가겠는지 누구 개똥이 하겠는지 또 하겠죠. 김씨 집안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인이냐고. 1000년 가도 변하지 않는 게 국민인데 그 국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그래야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허술한 대통령이 아니네, 만만치 않네, 똑똑하네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김정은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개보듯 하겠어요. 안 그래?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러겠어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순서리도 하고 단서리도 한다면은 나도 좀 내가 김정은이라면 찔끔할 것 같아. 저 사람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뭐 정상회담 하든 무슨 또 포격하든 뭐 할 거예요. 지금은 아주 개무시하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살아봤잖아요. 북한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가 와도 개무시하는데 트럼프가 와서도 꼭 만나길 바란다, 만났으면 좋겠다 해도 개무시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됐어요. 이게 민주국가가 이게 자유민주국가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양쪽, 그러니까 보수 쪽의 사람들의 마음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자기 쪽만 이제 봐가지고 이제 그걸 끌고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좋은 나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열백번 감사해도 또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잘 만난 나라라는 걸 우리는 항시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마음 한쪽에 꼭 북녘 동포들의 아픔을 우리가 새겨주는, 우리가 새겨주지 않으면 누가 새겨줘요? 외국인들이 무슨 북한 동포 그게 무슨 관심이나 있어요? 없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무슨 권력자들이 무슨 통일을 진짜 바라는 거예요? 다 개뻥이지. 선거용으로 그냥 통일 써먹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우리 주민이다, 우리 동포다, 우리 탈북민이다, 사선을 넘어왔다, 다 선거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통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통일되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미래는 생각 안 해요.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래는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한 번 더 배지 달고 4년 한 번 더 달고 장관 자리 한 번 오르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무슨 여기 북한 주민들이 아픔이요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일 아픈 게 우리 같은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조금 나은 게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2천만 동포들은 정말 김정은에게서 버림받고 또 남한 국민에게까지 버림받으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대노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동포들 항상 마음에 두고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신앙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